Audio Jungle.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선생님이 제 PPT를 작성을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나 화면 녹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68페이지에서 7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모습, 공간의 모습,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자, 첫 번째,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에서는 일단 주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도시화로 인해서. 자,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택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하지만 제한된 공간이고 주택수는 일정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부족해지고, 주택이 부족하니까 집값도 역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 가장 집값이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이유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량주택도 등장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를 제가 갖다 놨는데, 이렇게 산 위에도 아주 많은 주택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주택의 환경이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량주택도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데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교통 문제도 발생할 수 있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교통시설이 부족해져서, 즉 교통이 혼잡하거나 또 주차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자, 환경 문제는 선생님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자, 먼저 산업시설이라든지 가정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에 의해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많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 폐기무가 아니고 폐기물이 되겠죠.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에 의해서 토양오염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도시는 공장들이 많이 있죠. 또 자동차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배기가스 때문에 대기오염도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노동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자, 실업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사 갈등도 도시에서는 잘 일어나더라는 거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로 그 충돌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노동자는 더 많은 월급을 받고자 하고, 사용자는 더 적은 월급으로, 그죠? 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이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공장이 많은 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인한 문제가 있더라.
개인 중심 생활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도시에서는 많이 나타난다라고 앞 시간에 배웠죠. 그걸 하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요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 옆집에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상황이 있어도 즉시 발견되지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견되는 등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겪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런 그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도시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촌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왜? 촌락은 도시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왔죠. 따라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면서 마을 공동체가 이제 약화가 될 수 있더라. 공동체 기반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촌락에서는 또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오더라.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더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폐교도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각종 기능과 산업시설이 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게 결국에는 문제로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나타나면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70페이지에 넘어가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그거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택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따라서 주택을 공급을 하더라. 또 아까 전처럼 그런 낡은 주택이 많이 있다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한 뉴타운, 이제 공동주택을 만들어 준다면 어느 정도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개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서울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에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의 이동 시간을 빠르게 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통체계를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이제 고용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약에 실직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실직자들이 이제 바로 실직하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보험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국가가 이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최저임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그 생활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라든지 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의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더라. 개인주의가 이렇게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식, 요거를 좀 가진다면, 그죠? 이 공동체 의식을 즉 함양을 한다면
옆 사람을 더 안 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곧 인간 소외라든지 인간 상실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쓰레기 분리 배출을 또 반드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이런 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정책도 시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책에 비오톱이라는 도심 속의 습지라고 해서 비오톱이라고 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비오톱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제 생명을 뜻하는 이 비오와 그다음에 장소를 뜻하는 토푸스를 합쳐서 비오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도심에서도 야생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숲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을 또 만들어준다든지 또 습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이나 그런 설치물들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오톱은 도시화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도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대구에 우리 학교 앞에 범어천 그 지하철 3호선 밑에 보면 하천 좀 이 복원을 시켜놨죠. 그것도 역시 비오톱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중에서도 신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동식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8페이지부터 67페이지에 해당하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쌤이 지금 능시티 만들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능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총 3시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또 보고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야 되겠죠. 구독은 한 번만, 좋아요도 한 번만 누르세요. 2번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udio Jungle.